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금기쁨입니다. 자, AI 반도체 3부작. 자, 마지막 3편입니다. 자, 오늘은 퀄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거예요. 퀄컴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으셨던 분, 혹은 지금 퀄컴은 이미, 적극적인 뭔가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바라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에요. 투자의 성과는 각자 도생입니다.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본 영상은 공부하자라는 콘텐츠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빠르게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퀄컴이 튀었죠. 자, 왜 그러냐? 간단해. 결과는 AI는 이제 어디야 생활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 바로 온디바이스 AI 확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퀄컴 이렇게 연결고리 생각하면 빠릅니다. 자, 뭐 AI 반도체 하면 뭐 엔비디아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다 제껴 듣고 본론만 말하면 돼요. 자, 퀄컴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퀄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존에 그냥 스마트폰 칩 회사로 생각을 했어요. 뭐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 스냅드래곤 같은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랐는데 이제 다르게 본다는 거죠. 왜? 이제 AI는 데이터 센터 그 우물 안에만 머물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AI는 어디에요?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자동차, 사물, 인터넷, 기기 안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냥 갑자기 원래 예뻤는데 이제 와서 주목받은 얘가 아니에요. 네. 자, 이쯤이면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자, 퀄컴이 왜 올랐냐? 자, 최근 뭐 상당히 강하게 올랐어요. 베런스에 따르면 퀄컴 주가는 2026년 5월 12일 8.4%로 급등했고 237달러 정도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잘 나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쁜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 다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다. 연기가 났는데 괜히 연기가 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폰 칩 회사로만 이제 보지 않고 더 다양한 영역, 자동차, 사물, 인터넷, AI 응용 분야, 데이터 센터 칩 진출 가능성까지 어디에 퀄컴에 들어가 있다. 그걸 함께 시장이 예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스마트폰 시장에만 성장률이 막 묶여 있었어. 그 우물 안에서 막 얘 벗어나려 그래. 막 유비야, 유비. 유비 간호 장비에 막 도원 결의해갖고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병사가 없어. 계속 그 우물 안에 처 갇혔던 느낌. 네. 야, AI 삼국지계 유비. 네, 초반 유비 같은 느낌이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세상이 이 유비 퀄컴을 다르게 받기 시작했다. 이제는 퀄컴은 스마트폰만 보는 게 아니야. 이제 퀄컴은 AI가 들어가는 모든 기기를 같이 봐야 될 때야. 자, 이제 그전에는 과소평가했는데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 채널이 어딨어.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AI 서버는 서버 안에만 있지가 않아요. 기존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막 돌아가는 이미지가 강했어. AI 센터 하면 여러분 머릿속 눈 감고 생각해봐. 뭐 있어? 큰 건물 안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계 들어가 있는 막 그런 것만 생각하시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네. 자, 지금 뭐 AI는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지만 엔비디아 하나로만 돌아가지는 않죠. 네.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퀄컴을 주목을 한 건데, 자, 퀄컴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요청이 AI가 이제 커질수록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모든 요청을 데이터 센터로 보내고 다시 받아오는 방식은 비용이 커요. 근데 속도도 오고 가는데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 문제도 이건 진짜 너무 크고요. 인터넷 연결 불안정하면, 그런 상태에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 인터넷 연결 필요 없이 그냥 기기 안에서 AI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해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계산기인데 얘는 평소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야지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그 기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걸 바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에 사진을 분석할 수도 있고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문서를 요약할 수 있고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노트북이 인터넷 연결 없이 AI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체 AI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퀄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퀄컴의 강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도 좋아요.
기기 안에다가 AI를 넣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능력치가 있다.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칩 성능이 아니라 전력 효율도 중요합니다. 발열 관리도 중요하고요. 작은 기기 안에 들어가는데 뜨거워지면 어떡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걸 뜨거워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고 테크닉이잖아요. 자, 그리고 작은 기기 안에 AI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데이터 센터는 어때요? 전기도 많이 먹고 열을 조절해야 되니까 냉각 장비도 크게 붙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스마트폰, 자동차, 노트북은 다르잖아요. 전력도 제한되고 공간도 작고 열도 조심해야 돼. 스마트폰에다가 뭐 냉각기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적은 전력으로, 말 그대로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은 전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요지예요, 요지. 네, 이게 급소거든요. 그럼 적은 전력으로 AI 작업 처리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가 기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중요한 흐름 속에서 퀄컴이 다시 평가를 받는 여지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즉 엣지 AI와 온디바이스 AI에서 존재감을 퀄컴이 키울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들어간 거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물, 인터넷까지 실생활에 더 크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이터는 퀄컴 주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2020년 4월 30일 날 13% 넘게 뛰었다고 보도를 했잖아요. 자동차 쪽도 중요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어때요? 이동 수단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어디에서 어디 이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편리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제 생각에 이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까지 자동차 영역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지금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자율주행 보조 기능까지 좀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 안에 AI가 필요하겠죠. 차량의 주변을 봐야 되잖아요. 운전자도 보조해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해서 정보를 막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운전하고 있지만 그 기기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상황 판단하고 주고받고 정보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장, 로봇, 그리고 산업용 장비까지 AI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너무 무궁무진해요. 모든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 처리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는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죠. 네.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하는데 위에다가 와이파이 달아가지고 중앙 서버에다 처리하고 오고받고 합니까? 그 안에서 그 자체는 처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칩 진출 기대도 같이 붙은 거예요. 그 열기가. 이게 바로 퀄컴 랠리의 중요 포인트죠. 바로 데이터 센터 칩입니다. 퀄컴은 원래 데이터 센터 AI 칩 대표 기업은 사실 아니었어요. 하지만 퀄컴이 퀄컴이 이 영역까지도 삐집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퀄컴을 참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투 트랙으로, 하나는 기기 안에 AI이고, 또 다른 트랙은 데이터 센터 칩 진출 가능성, 삐집고 들어가는 진출 가능성입니다. 즉 퀄컴은 스마트폰 칩 회사에서만 끝날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온디바이스 AI와 데이터 센터 양쪽 투 트랙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도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할 건 있어. 그렇다고 해서 퀄컴을 엔비디아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무조건 좋은 것만 말하면 안 되죠. 냉정하게 알고 할 건 알고 해야 되죠. 같은 위치 아니에요. 네. 엔비디아는 너무 강제고 퀄컴은 그냥 재평가를 받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매우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거가 더 중요하겠죠. 연결이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높은 기대감을 해서 주가는 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볼 거는 그거는 일단은 머나먼 이야기고, 그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가능성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성장하는지를 봐야겠죠. 데이터 칩 수출화가 실제 매출로 진짜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의 자체 칩 전환과 같은 기존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퀄컴한테 영향을 주는지도 봐야 될 거예요. 자, 핵심이 있습니다. AI의 이동이죠. 그리고 이번 마지막 3편에서 중요 포인트는 AI가 이동하고 있고, 처음에는 데이터 안에서만 그 그릇의 파이가 커졌지만 지금은 AI가 그 서버가 커질수록 메모리 병목 형성도 주목받아서 마이크론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 AI가 스마트폰, 자동차, 노트북, 각종 작은 기계 안까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기계 안까지 침투해서 들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퀄컴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폭문 느끼면서 갈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퀄컴이 어떤 기업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알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퀄컴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온디바이스 AI가 실제 수요를 만들 수 있는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사물 인터넷 매출 성장률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성적표인데 데이터 센터 칩 출하가 실제 얼마의 숫자로 확인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퀄컴은 분명히 가격이 뛰어 올랐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주가 올랐으니까 단순히 덩달아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초보. 네. 그 시장이 퀄컴을 다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말해봐야 시간을 끄는 것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